지난번 에코프로 방송에서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오늘은 에코프로의 단기 재료인 공매도와 그 쇼스퀴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조만간 쇼스퀴즈가 나올 것 같죠.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에코프로의 주가를 부양해줄 가장 강력한 상승 재료가 아닌가.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이제 주가가 기로에 서 있다. 위냐 아래냐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방향은 상방으로 잡혔고 이제 전고점을 넘는 타이밍이 언제인가? 타이밍이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주봉을 보면은 지금이 진짜 쌍봉이다. 너무 짧게 결과론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니냐. 이번에 긴 조정이 오면은 또 틀렸다라고 사과 영상을 올릴 거냐. 뭐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주봉이냐 일봉이냐, 뭐 쌍봉이 나왔으니 하락이 온다. 뭐 그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 훨씬 더 거대한 두 힘의 충돌이라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확신이 들고요. 그 힘 중에 하나는 이제 에코프로 개인 투자자들이겠고 또 하나는 공매도 세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이제 4.32% 급등을 하는 대단히 상징적인 상황이 일어난 것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위기에서 어마어마한 단합의 힘을 발휘했고 반대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은 담합을 할 때만 잘하고 위기를 만나면 모래알처럼 이제 힘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전에 박순혁 이사님께서 이제 공매도에 대한 경고를 하셨었고 또 쇼스퀴즈에 대한 기대를 한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쇼스퀴즈 구간에 굉장히 가깝게 한 발 더 다가온 그런 상황이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쇼스퀴즈의 분기점은 에코프로 기준 80만 원, 에코프로 BM은 30만 원 구간이겠죠. 여기서 정보를 넘어가면 그때부터 쇼스퀴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쇼스퀴즈까지 간 건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자발적으로 공매도 세력 중에서 이제 일부 배신자들이 좀 이제 정리를 들어가는 이제 숏 커버링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이 쇼스퀴즈가 나오는 3대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높은 공매도 비율, 두 번째로 낮은 거래 유동성, 세 번째로 주가 변동성 확대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예요. 공매도 비율만 해도 거의 한 7%, 6%, 7%가 되니까요. 전체 동주식 수 중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확 죽었어 거래량이.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16%씩 막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딱 에코프로가 딱 쇼스퀴즈 딱 당하기 딱 좋은 종목인데 그걸 딱 쳐놔갖고 지금 그러니까 겁도 없이. 에코프로가 이제 전고점인 80만 원이 넘어간다면 이제 최근에 공매도 세력이 쫄아서 자발적으로 쇼커버링으로 던지면서 주가가 상승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형국으로 넘어갑니다. 쇼스퀴즈로 이제 상환 매수가 나왔을 때는 이제 에코프로 주주와 공매도 세력의 싸움에서 이제 에코프로 주주의 이제 단기적인 승리를 이제 확정짓는 격이 될 것이다. 공매도 세력은 이제 본인들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에코프로의 주가를 부양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규모는 상당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이제 단기적인 에코프로의 상승 재료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아마도 에코프로 공매도와의 전쟁이 끝나면은 이제 전쟁의 여파가 에코프로 BM으로 또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제 에코프로는 사실 이미 공매도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덩달아 올랐다고 쳐도 공매도 수량은 이미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간중간에 공매도 세력들이 쇼커버로 이제 탈출을 했다라는 거죠. 뭐 이자도 갚아야 되고 또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분에 대한 마이너스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은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상황이. 공매도 수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공매도 잔고도 당연히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의 전쟁이 마침표가 찍히면은 이제 나눠져 있던 전선이 에코프로 BM 하나로 또 집중이 되어서 전쟁이 재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주식판에서는 공매도 세력을 단죄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도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쇼스퀴즈가 양 종목에서 나와서 이제 공매도 세력이 단죄를 받기를 이제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80만 원의 고지 앞에서 오늘 4.3%의 급등은 정말 놀랍고 대단하다. 오늘이 종가로 77만 2천 원인데 이제 80만 원까지 2만 8천 원 남았습니다. 2만 8천 원이면은
그냥 한 4% 정도 상승하면은 도달하는 숫자입니다. 당장 내일 혹은 이번 주에 80만 원을 찍게 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림이다. 물론 끝날 때까지는 이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성장주, 그 다음에 물량이 적은 주식, 유통 물량 적은 주식은 공매도에서 반드시 피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네, 네.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예요, 지금. 너네들 뒤진다고, 진짜. 한강물 아직 차다. 2달 전까지만 해도 이제 에코프로의 하방을 본 사람들이 뭐 심플하게 두 부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처럼 단순하게 많이 올랐으니까 과열이 됐으니까 그런 수순으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냥 오랜 하락장 때문에 상승에 대한 이제 감이 무뎌진 사람들이죠. 이제 심플한 사람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그냥 나머지 한 부류는 실제로 공매도를 친 사람 혹은 집단이고 주가를 끌어내려서 본인들의 이익을 이제 극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서 조직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부류입니다. 그들은 이제 여론몰이를 대대적으로 수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심지어 금감원에도 입김을 넣어서 구두 개입으로 이제 신용 대출을 막는 뭐 그런 과정에서 3프로 TV가 지탄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뭐 보고서와 유튜버, 뭐 증권 방송들 등등에서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문가와 기관 타이틀을 갖고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도를 유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매도를 걸어놓고서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했기 때문에 시세 조정을 했다, 불법이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불법 행위에 분노를 한 것이고, 이번 기회에 불법 공매도 세력이 이제 단죄가 돼서 한국 주식시장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야 저 같은 힘없는 개미들이 마음 놓고 주식 투자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지금 외인과 기관의 그 공매도 세력을 상대로 싸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의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금이 진짜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극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난 코로나 때 동학개미 운동 맥락상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공매도 세력이 대부분이 외인이기 때문에 지금이 진짜로 동학개미 운동이 아닌가. 그리고 현재 박순혁 이사님과 선대희 소장님께서 이제 선봉에서 이제 그 세력과 정면 대결을 하는 중이시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고요. 제가 좀 쇼 커버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찾아보기 위해서 이제 언론사 뉴스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에코프로의 숏스퀴즈가 임박을 했고, 또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큰 뉴스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사가 없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숏 커버링이나 뭐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 불리한 뉴스들은 다 3월 뉴스밖에 없어요. 반면에 최근 뉴스들 중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급락을 하루 했었죠. 그때는 또 공매도 세력의 반격이라는 식으로 뉴스가 많이 있습니다. 증권 언론의 상황은 이제 에코프로 주주님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우호적이지 않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주식을 하고 있는지 시대상의 단면을 잘 보고 있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3%가 자초한 면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고. 특히 이 김동완 소장이 2차전지 관련 신용 매수가 너무 많으니까 규제해야 된다. 이 얘기를 받아서 금융감독원에서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그 다음에 포스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퓨치엠 이런 2차전지 주식들 신용 금지를 압박을 했어요. 그런 것들을 지시하고 할 때 어떤 법규 같은 걸 하는 게 아니고 전화를 한단 말입니다. 구두 개입 없애야 된다고. 지금이 전두환 시절이냐고. 배터리 아저씨 자른 것도 구두 개입으로 자른 거라고. 네. 표시 안 나게. 나중에 증거 안 나게 하려고. 아니 코스닥 시총 1, 2등을 지금 신용을 막아놓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그러면은 저기 신용 못하게 막아야 되고, 기관들이 공매도 많이 채는 종목들만 딱딱 지어갖고 그게 신용 매수 못하게 막아놓는 걸 누가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야 너네들 정말 공정한데 하겠냐고요. 이제는 월요일이고 이제 이번 주에만 사거래일이 남아 있습니다. 무려 사거래일이 남아 있고, 어떻게 보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 사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진심으로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그 숏스퀴즈와 이제 공매도 세력과의 그런 경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